훌쩍하고 다니죠. 그래, 이제 예. 90이 되고 보니까, 그래도 이제 내 이야기를 좀 하면은, 반면교사로, 사람들이 좀 생각하고, 뭐, 얻을 수 있는 힌트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잘한 것보다는 못하기 더 많으니까, 그래도, 어쨌든, 그거를, 지원을 하고 뚫어나갔다는 그 자체가, 사람들한테 요즘 젊은이들이 패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좀 패기를 좀 일으킬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네. 삶이라는 것은 하루하루가 정말 배우는 과정이니까 그렇게 인생을 수업한다 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리라 그런 생각으로 이 후배들에게 남기는 말로 이렇게 제가 쓰고 싶었습니다. 네. 이건요 사실 좀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언젠가 어느 잡지사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네. 이 하다 보니까 뭐 굉장히 길어졌어요. 거의 3일간을 했습니다. 그래 뭐 스태프들도 여러분도 오고 되고 사진도 찍고 그래서 한 권이 책이 됐어요 진짜. 그렇게 가져왔는데 보니까 이게 내가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 일생의 노트 같이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걸 못 내겠어요. 그 사람들 정말 정성 들여서 3일을 매달려가지고 인터뷰를 하고 그러는 걸 내가 이걸 못 내겠다. 왜 그러냐 하니까 뻥튀기가 많아. 뭐 근데 이제 독자들은 얼른 들으면 그게 뭐 사실 그런 줄로 알고 있죠. 그러나 내 마음이 그래 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사람이 그 자기 인생사를 쓴다는 거는 이런 상당한 인격적인 수준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인생사를 함부로 쓰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그 잠시 사장한테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 사장님이 참 아주 쾌히 정말 자기 직원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고 책까지 만들어 놓은 책을 쾌히 없는 걸로 하겠다. 딱 그 한마디로. 예? 그래서 참 너무 고맙고 그렇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책을 내면서 계속 그 사장님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이 책은 이제 그렇게 생애를 통해서 쓰는 게 아니고 그저 에피소드로 하나씩 그 생각나는 거 그렇게 좀 적으면서 독자들이 읽으면서 나도 정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럴 땐 또 저렇게 하면 좋겠구나. 하는 그런 그 인생 수업이 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쓴 거니까. 그래요. 우리가 이제, 나이가 되고 나니까, 몇 가지 정말 우리가 준비를 했어야 될 일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는 역시 이제 건강 문제야. 지 동기들이 지금 고인이 된 친구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네 이번에 이준 책에도 보면은 내가 아주 절친의 시어씨가 있었는데 두 놈은 먼저 정말 떠났고 한 놈은 이제 아주 건강하게 요양원 응원장도 하고 그러고 있었어. 네. 그걸 다 써놓고 나니까 책을 붙이려고 그러게 그래서 그 당시에 벌써 뭐가 마음이 급해 이제 떠나버렸어. 이야, 그 생각하니까 정말 건강이라는 게 참 중요하구나. 그 우리 친구 중에도 아직도 생존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이 모임에 나오지를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덕창회 그 총무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뭐 건강이 안 좋아서 못 나오는 친구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또 우리가 모임에는 그래서 뭐 점심에라도 국밥을 한 그릇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설렁탕이라도 한 그릇 먹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내야 되는데 그 낼 형편이 안 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참 건강과 그 다음에는 이 참 경제적인 기반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다. 그게 참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세 번째 생각했던 것이 역시 인간관계가 참 좋아야 된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뭐 동창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종교단체도 그렇고, 뭐 취미 서클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이 참 인간관계가 만족해야지 정말 인생에
참 행복을 느낄 수도 있고 만족스러운 참 멋있는 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옛날에도 뭐 며칠 전 신문에도 보니까 이 혼자 사는 가구가 10,000명이 넘어요. 10,000명이요. 엄청난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거의 뭐 5분의 2가 혼자 사는 거예요. 그 혼자 산다는 게 얼마나 적적하겠어요. 그래 생각하니까 야 역시 그 인간관계가 나중에 참 인생의 행복을 가름하는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될 수도 있겠다. 정말 우리 주변에도 주변에도 보면 참 괘씸한 친구도 있죠. 때로는 정말 심지어 배신한 친구들도 있고 나한테도 사기치는 녀석도 있고 그러나 그런 거 저런 거 다 생각하면 괘씸한 놈도 있지만 그래도 다 용서하고 포용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거구나 그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흔히 보면 우리 인간이 뭐 100가지 성품도 넘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다 완벽하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그러니까 어느 한 가지 잘못했다고 그 친구를 아예 너는 안 되겠다. 이것만은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나도 때로는 실수를 하는데 상대방이 실수 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는 뭐 마누라도 마찬가지예요. 남입니다. 자기가 아니거든요. 어떤 내 마음도 내가 잘 모르는데 어떻게 남의 마음을 그리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이 좀 내가 생각하고 괘씸한 일을 했더라도 그 인간의 좋은 점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 우리가 뭐 사귀고 그래 우리가 이렇게 오래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예. 첫째는요. 우리 대학 때는 정말 부모님들 환갑잔치에 쫓아다니게 바빴거든요. 그리고 참 환갑잔치하면 참 거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70, 80만 해도 그때는 해도 정말 건강하고 장수 노인이라고 모두 동네 소문이 날 정도로 지금 이제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제는 뭐 83세가 평균 수명이 기대 수명이 83세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아까 잠시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건강 수명은 73세입니다. 남녀 평균으로 하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가 83세까지 살 때 건강하지 못한 채 마지막 생애 10년은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건강 수명이 건강하게 다닐 수 있는 수명은 대개 70 초반이고 그리고 이제 그러나 살기는 80 초반까지 사니까 그 10년이 저는 그래서 이 장수의 늪이다. 저는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이제 그 10년을 어떻게 사느냐, 저는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영화를 봐도 그렇고 연극을 봐도 그렇고 우리가 끝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참 오래오래 우리 기억에 남고 명화가 되잖아요. 그러듯이 인생도 어찌 뭐 거기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끝이 정말 좋아야 되는데 불행히도 우리는 아직 그렇게 끝이 좋아야 될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우리 동료들 보면은 뭐 거의가 저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준비를 못한 거예요. 왜? 우리가 한 번도 이렇게 오래 살 줄은 몰랐거든요. 저만 해도 지금 올해 이제 90이지만 나는 90까지 살으려고 하는 생각도 못 해본 겁니다. 그지만 이렇게 살면 한 70은 살까? 뭐 그런 막연한 생각이었죠. 그러니까 전혀 이게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장수자가 되니까 이게 조금 좀 우리로서는 이게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제는 완전히 세대에 대한 이 플랜을 새로 짜야 됩니다. 우리 역사상 장수 세대가 우리가 처음입니다. 그전에는 우리보다 뭐 어쩌다가 이제 한두 사람은 그렇게 오래 살았지만 평균적으로 그래도 90 넘어가는 그런 세상은 아직은 안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확실히 이제 생활에 좀 이제 절도가 있어야 되겠고 인생 설계를 지금부터 새로 잘해야 되겠다 하는 그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은 어릴 적이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적에는 좀 배도 좀 고플 때도 있고 배고픈 경험도 또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밥을 먹을 때 그 고마움이라든가 그 맛이 있고
정말 밥 한 끼 잘 먹으면은 뭐 우리는 정말 그지없이 행복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끼니마다 그걸 느낄 수 있다는 것도 참 뭐 우리 인생으로서는 풍족한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뭐 그때는 뭐 공부도 별로 안 했어요. 그게 학교 오며 가면서 깨구리도 잡고 뭐 가다가 보면 뭐 고기도 이 수리도랑에 이 큰 고기가 있으면 학교 때리시고 막 그거 잡고 그러고 참 논밭을 뛰어다니고 그것이 우리 어릴 적 생활이니까 저는 그 생활이 제일 건강한 생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그 어릴 적에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처럼 학교 가서 학원에 가야 되고 스트레스 받아야 되고 운동장도 없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자란 아이들이 건강할 수가 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릴 적에는 뭐 정말 저 논밭을 뭐 들러 뛰어다니고 그게 뭐 전부 우리 생활이어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건강하게 된 게 아닌가 저는 그래서 어릴 적 경험이 굉장히 소중하다. 그러니까 엄마들이 뭐 방학 때는 학교 다닐 때는 어쩔 수 없다고 그러더라도 방학 때라도 아이들 데리고 좀 시골에 가서 좀 뛰어다닐 수 있도록 요즘 이제 그런 이제 부음이 조금씩 일고 있어서 저는 참 아주 반갑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뛰어다니고 운동하는 게 최고로 정말 건강한 겁니다. 이제 그게 참 우리로서 지금 걱정인데 뭐 쉽게 말하면은 지금 전 지구가 사실은 이 단백질 중독증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지금 뭐 고기 먹는 게 해마다 올라가 있습니다. 미국에 거의 한 반 이상을 우리가 먹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세계 제일 많이 먹잖아요, 고기를. 그러니까 건강이 제일 나쁜 겁니다. 그 평균 수명이 제일 짧아요, 미국은. 선진국에 비해서. 미국이 제일 짧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여러 가지 다이어트법이 나왔지만 그 다이어트법의 기본이 뭐냐면은, 저당, 당분은 적게 먹고, 고지, 지방분을 많이 먹으라. 뭐 이게 지금까지 나온 다이어트책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우리 아이들이 거의 지금 뭐 40%가 비만이거든요. 예. 그렇게 비만은요, 모든 생활 습관병은 비만에서 출발합니다. 예. 뭐 심장병이다, 위장병이다, 뭐 뇌 무슨 문제라든가 이 모든 것은 비만에서 출발합니다. 비만이야말로 건강에 정말 척도입니다. 저는 뭐 워낙 뭐 먹을 게 없으니까 그때는 못 먹죠. 뭐 하루 두 끼 먹으면 우리는 잘 먹는 편이었었는데 이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요 70년 80세가 될 때까지도 저는 이 주봉 바지가 딱 체형 그대로였습니다. 옛날 걸 그대로 다 입고 다녔고 최근에는 이제 나이가 들면은 조금 이제 뱃살이 붙죠. 지금은 저 뱃살 좀 붙은 편이지만, 그러나 그거는 오히려 나이가 들면은 뱃살이 좀 붙는 게 오히려 건강이 더 좋습니다. 그래야 뭐 이겨낼 힘이 있잖아요. 암이 걸려도 암을 이겨낼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기초 체력에서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약간은 체중이 높은 게 더 건강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뱃살 나온 데서는 뭐 신경 쓸 거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정말 참 아주 뭐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한 것도 아닌데도 제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 고등학교 때부터 저는 13 식구의 가장을 노릇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한다는 게 참 나로서는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었죠. 그러니까 뭐 살이 찔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게 많은 사람의 다이어트를 시도하다가 결국 실패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쓰는 책이 다이어트 그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제발 좀. 그리고 이제 대충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막 살아라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이어트에 반대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가령 저는 그래서 체중 5kg를 줄인다 하는 그런 목표만 그러나 언제까지 줄인다 이것도 안 된다. 그것도 스트레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우리가 없을 때는요, 아예 체념을 하는 겁니다. 오늘은 점심 없다. 그럼 뭐 학교 가서 펌프 물이나 실어 먹고, 그렇게 하고 지내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거 먹는 것도 앞에 놔두고 이거 안 먹는다 그러면 이 사람 미치는 겁니까? 이게 보통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살이 쪄서 비만에서 오는 그런 문제보다도
정말 그걸 다이어트 하느라고 참는 그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걸 또 잘 성공도 못하지만 또 성공한다 그래도 대개 한 5년, 10년 후에는요, 100%가 다시 또 돌아갑니다. 원래 상태로. 왜냐하면 우리 몸은요, 변화에 대해서 굉장한 저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먹는 거, 소식을 한다는 것은요, 배가 고프다 하는 거, 이거는 인간의 생명과 직결이 되는 문제입니까, 배고픈 것은. 그러니까 이게 배고픈 것만은 절대로 못 참도록 우리 이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있을 때 많이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본능을 이겨낸다는 게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이어트라는 걸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정말 그것은 사실은 요즘 이제 학자들은 그 유전과 체질이 제일 중요하다. 거의 70%, 80%가 체질과 유전이지. 그건 네가 뭐 의지가 약해서 그렇다거나 그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저는 뭐 어릴 적에는 먹을 게 없어서 못 먹고요. 소식이 습관이 되어가지고 그런지 그렇게 많이 먹지를 않습니다. 지금도 소식입니다. 네. 상당히 적게 먹고. 가령 아침에는 저는 이제 그 당근 주스를 꼭 한 잔 마십니다. 당근 주스를 이제 한 잔 마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정말 커피 한 잔 내가 집에서 이제 끓여 먹고, 그 다음에는 조그만 이제 빵 조각, 한 반 조각입니다. 그 정도 먹고, 그러고 이제 요구르트 마시고, 그게 대개의 아침입니다. 그 이상도 잘 먹지도 않고, 뭐 배가 부르니까 먹게 되지를 않더라고요. 뭐 오늘 아침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먹고 나왔고요. 오늘 이제 점심은 대개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먹게 되니까 적당히 먹긴 하지만 저는 다른 사람 먹는 양의 한 3분의 1밖에 먹지를 않습니다. 지금 이제 이 나이 되면은 보통 한 60만 되면은 평소 먹는 양의 한 60%만 먹으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0이 되면은 70%를 감해서 먹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뭐 다른 사람이 먹는 양이 한 3분의 1만 먹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좀 제가 술, 담배를 잘 안 하니까 그 저녁은 그것도 소식이고 그럼 한 6시나 7시 좀 저녁을 먹고 그 다음에 한 12시간에 공복이 있습니다. 아침은 한 6시나 좀 돼서 이제 아침을 좀 먹으니까 한 12시간 공복이 있죠. 그러니까 그 12시간 공복을 평소에도 만든다는 것은 건강에 굉장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위장도 휴식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요, 위암이 한국에 제일 많습니다, 우리가. 요즘은 이제 이 대장암한테 져버렸어요. 대장암이 1등입니다. 사망 원인의 제1위가. 그리고 왜 그러냐면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식단이 서구화되어 가고 있거든요. 고기를 많이 먹고. 그러니까 이제 이 대장암이 많아지는 겁니다. 서양 사람들은요, 고기를 우리가 더 많이 먹고, 미국도 더 많이 먹고, 그렇지만 뭐 대장암이 그렇게 현격적으로 많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제 육식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육식을 쭉 해왔던 전통이 있기 때문에 적응을 잘 하는 편입니다. 우리는 원래 채식을 하기 때문에 장기도 더 깁니다, 우리는요. 왜냐면 영양분을 다 빨아 당겨야 되니까 채식에서. 그게 장기를 말인데 그거 육식이 통과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참 부작용이 많죠. 이게 문제가 많아집니다. 저는 요즘은 이제 이 디스크 때문에 뭐 오랜 고생을 했지만 아주 심한 운동은 하지는 못합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은 대개 한 5시 안팎에 이제 눈을 뜨면은 방 안에서 한 30분 운동을 합니다. 맨손 체조도 하고, 그 다음에 스쿼팅도 하고, 푸시업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방 안에서 마라톤 하듯이 하고, 또 스텝업이라고 요즘 또 그걸 우리 연구원이 사주더라고요. 그걸 밟고 이렇게 이제 운동하는 것하고, 그거로 하고 이제 묵상을 한 10분 하고, 그러면 대개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내가 지금까지 뭐 거의 한 4, 50년 됐습니다. 그거를 한 지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걸 꼭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보통 저녁
먹고 난 후라든가 그 전후에 요즘도 뭐 그렇습니다는 저는 요즘 이제 우리 한강변에 사니까 여의도에 살거든요. 한강변에 가면 뭐 애들도 많고 참 아주 보기도 좋잖아요. 그러면 거기 이제 한 바퀴 이제 돌고 오면은 한 30분, 40분쯤 걸립니다. 그리고 잠깐 오고. 그것도 너무 춥고 뭐 비 온다거나 그럴 때는 우리 아파트가 굉장히 넓습니다. 아파트에 사는데. 그래서 그 한 바퀴 돌면 한 20분 걸립니다. 예. 그리고 그걸 한 두 바퀴 좀 돌고 들어오고. 그게 내가 하는 운동의 전부입니다. 예. 저는 뭐 명상을 길게 하진 않습니다. 저희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을 하는 게 그게 아마 제일 긴 시간일 겁니다. 한 10분쯤 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미니 명상이라고 그러죠. 내가 혼자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령 내가 어디 갔다 와서 책상에 앉아서 뭘 할 때는요. 이 눈을 감고 조용히 한 2, 3분 합니다. 그거 이제 뭐 명상을 한다기보다는 정신 통일을 하는 것이죠. 이 밖에 나가 있으면 아무래도 교감신경에 흥분돼 있잖아요. 그 책상에 앉으면 그게 좀 조용히 가라앉아야 되는데 그런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겁니다. 저는 그거는 뭐 습관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책을 써야 되는데나 칼럼을 써야 되는데나 그거는 이제 되게 이제 오늘은 그걸 쓴다 그러면은 머리에 뭐 아침 먹을 때나 산책을 할 때나 그 생각이 언뜻 떠오르죠. 그럼 이제 대충 머릿속에 넣어놨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딱 앉아서 이제 그동안에 해왔던 오늘 왼쪽에 했던 생각들을 좀 정리도 하고 그래서 한 2, 3분 이렇게 심호흡을 하면서 정신 집중을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게 참 희어에 나옵니다. 난 뭐 옛날 생각이나 아직 닥치지 않은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지금 바로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차츰 정신을 집중하고 희어에 나옵니다. 지금 여기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정신을 모으는데 그럼 뭐 오래 안 걸립니다. 한 2, 3분만 하면 돼요. 습관이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는 그래서 이 수명을 아까 제가 잠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 가지로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는 기대 수명, 평균 수명이죠. 내가 83세를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건강 수명. 건강해, 그거는 불행히도 한 10년 짧다 그랬죠. 그렇게 그 마지막 10년이 참 아주 건강에 늪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는 저는 이제 행복 수명이라는 이야기를 좀 자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행복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게 행복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가령 뭐 나이 든 사람이 다이어트 한다고 그렇게 고생하지 마라. 먹고 싶으면 먹고 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좀 이 행복 수명이라는 것은 아까도 우리 이야기했지만 인간관계도 좋아야 되고 그러고 참 저는 이제 혼자 이 한강변을 참 잘 다닙니다. 저녁 시간쯤 되면 한강변에 참 기가 막힙니다. 서양인 있고 뭐 철새들이 날아다니고 나는 이제 참 이 서울에 이 한강에 이렇게 있다는 게 정말 우리한테는 그지없이 아주 행복을 주는 그런 곳이 아닌가. 저는 그래서 좀 여의도 이 아파트에 거의 한 50년 거의 처음 지을 때부터 여기 살고 있습니다. 여길 떠나지를 못하겠어요. 그런 시간을 좀 갖는다는 게 참 이게 바로 행복 수명이 아닌가. 참 난 행복하다. 참 멋있다. 우리가 뭐 어떨 때는 막 살기에 너무 바쁘니까 막 쫓기니까 우리 동기들도 보면은 저는 여기 여의도 오면 요즘 백화점도 새로 생기고 뭐 구경할 것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한 달에 2번 점심 먹는 날이 있는데 벚꽃 필 때도 내가 불렀습니다. 야, 엄마 저기서 벚꽃 구경 좀 해라. 그래서 이제 참 이 벚꽃 구경도 하고 또 저쪽에 가서 아주 그 참 좋은 식당에 가서 아주 맛있는 식당이다. 그건 좀 비싼 것도 아니에요. 근데 뭐 줄을 먹었어서 그 아주 냉면도 잘하고 설렁탕도 잘하고 육개장도 잘하고 그래도 한 10,000원 남짓한 그런 그렇게 막 줄을 많이 서더라고. 그때 가서 줄도 좀 서보고 막 그래. 이 친구들은 도대체 너는 그럴 수 있는 여유가 어디서 생기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행복이라는 것은 자기가 정말 만들어야지 절로 굴러오는 건 아니잖아요. 행복이라는 것은 정말 자기 생각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정말 행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약간의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생각을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행복이라는 것은 감정 상태니까 감정 상태라는 것은 내 의지대로 마음대로 조절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감정을 일으키는 원인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생각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지 감정이 바뀌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참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행복한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생활 자체가 윤택해지고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내가 불행할 때는 뭐 누가 뭐라 그래도 불행하지 그거 뭐 바뀌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이제 바꾸면은 이제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세로토닌이라는 것은 우리 이제 이 머릿속에 이 신경 전달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한 100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머릿속에는요. 아까 우리 이야기했던 행복이라는 것도 행복을 느낄 때는 세로토닌 분비가 많이 되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세로토닌 운동이라는 것은 행복 운동입니다. 우리 좀 행복하게 살자, 멋있게 그렇게 살자. 그런 것이 세로토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세로토닌, 그러니까 세로토닌이 부족하면은 우울증이 빠지는 겁니다. 행복하지 않으면 불행해지고, 그럼 우울증이 빠지잖아요. 그게 사실은 우리나라의 지금 이제 자살률이 세계 최고 아닙니까? 10년을 넘게 지금 그렇게 참 창피한 기록인. 그것도 따지고 보면은 사실은 그 세로토닌 결핍 증상입니다. 세로토닌이 정말 펑펑 쏟아지면은 절대로 그렇게 불행해지거나 우울증이 빠질 이유가 없죠. 그렇게 우리가 참 조용하고 우리가 때로는요 너무 격하고 급합니다. 우리가. 예? 그렇게 우리가 이 검찰에 기소되는 율이 제가 이제 경찰 리포터를 읽으면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매수가 16배가 더 높다 그럽니다. 이 폭력으로 입건이 되는 사람들이요. 요즘 신문에도 보면 뭐 기사에도 보면 끔찍한 사건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세로토닌 결핍 증후군입니다. 세로토닌이 조절을 하는 호르몬입니다. 식욕도 조절하고 폭력도 조절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든 걸 조절해야지 우리가 평상심을 유지가 되잖아요. 우리가 너무 흥분하면 이걸 또 가라앉혀야 되고 또 너무 가라앉아 있으면 약간 올려야 되고 이런 걸 하는 게 세로토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정말 일상적인 그런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 세로토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로토닌이 부족, 제가 아까 잠시 한 2, 3분 이렇게 눈을 감고 있다 하시면 그게 이제 세로토닌을 불러 모으는 이 의식입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일상적으로 되니까 이제 글이 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 세로토닌 운동은 지금 우리 한국인에게 가장 필요한 운동이 뭐냐? 저는 세로토닌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좀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그래야지 행복해지고, 평상심을 유지하고 공부도 잘 되고, 그게 세로토닌이 잘 분비가 돼야지 아이들이 공부도 잘합니다. 집중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세로토닌 운동을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